영국 노동당 정권이 복지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4천억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영국 노동당 하면 뭐 대표적인 세계의 진보정당으로 꼽힙니다. 진보정당에서 복지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한다.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고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파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 등등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이 노동당에서 발표한 복지수당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번에 지금 노동당 정부에서 대규모 삭감을 발표한 수당은 개인 자립 수당이라고 불리는 복지 수당입니다. 네. 이 제도는 주로 이제 10대에서 20대 청년들 중에 이제 고아였거나 혹은 이제 저소득층 가정 출신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좀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네. 이제 매주 최대 184파운드, 우리 돈으로 34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매주?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을 4주로 치면은 128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문제는 이게 또 우리 돈으로 따져도 액수가 작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128만 원이면 이게 뭐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월 한 20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한 184만 원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8만 원이면 상당한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청년들이 이걸 신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체 영국 내 노동 가능 인구 연령의 10% 정도인 360여만 명이 지금 이걸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급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소득층 청년이 아닌 청년들까지도 이제 부정수급을 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저소득층 청년들이나 이 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그냥 이 돈을 받아서 의식주는 해결이 되다 보니까 딱히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영국의 물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128만 원 정도면 뭐 혼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제 비롯해서 이제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 수백만 명이 일을 하려는 의지조차 갖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수당 자체는 삭감하는 게 맞다는 이제 의견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이걸 지금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이제 노동당이다 보니까 이제 노동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이 제도는 이제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파 정당들에서 계속해서 혁파를 하자고 했었고 노동당은 반대로 이걸 막는 지금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권을 하자마자 이걸 혁파하자고 하면은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너무 지나친 이제 우양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영국 노동당의 일반적인 노선 생각해 보면 그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동당으로서는 기본적인 정책의 흐름과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방위력 증강이라는 이제 새로운 숙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금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 2% 정도인 방위비를 2030년까지는 2.5%, 그리고 2035년까지는 3%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거의 50% 이상 방위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뭐 핵무기 비축량도 늘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또 핵 추진 잠수함도 새로 만들겠다. 방위 증강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 러시아의 이제 침략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자체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영국의 경기 침체가 또 굉장히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또 증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급하지 않은 예산들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방위비 증강에 쓰자는 이제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삭감해서 돌려서 그걸 방위비 예산으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정말 뭐 독일처럼 튼튼한 국가면은 뭐 정부가 대대적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방위 예산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국은 이제 그랬다간 정말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손을 댄 거는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이 개인 자립 수당을 대폭 삭감을 해서 네. 그 돈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생고 자체도 너무 극심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불만이 워낙 많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및 공공요금이 정말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복지 축소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뭐 주던 것을 줄인다든가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이게 주기까지 결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줄이면은 받던 사람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좀 거셀 것 같고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또 정당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논란도 많이 일 것 같고 그런데 이 후유증 같은 것도 좀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제도 자체도 네. 노동당 내부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노동당에서 사실 이 정책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도를 겨우겨우 사회적 합의를 찾아서 2013년에 정말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이 정책을 다시 노동당에서 뒤엎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당을 끄는 주된 명분이 일할 청년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자는 입장에서 지금 이걸 끊자는 건데 지금 영국이 또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의 실업률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2.7%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이제 청년들이 할 일자리가 정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은 이제 저소득층 청년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던 노동당에서 이걸 또 하면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또 정권이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지금 워낙 영국 자체 안보 환경이나 이런 유럽의 안보 환경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좀 상당히 큰 상황이라 지금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 위협이 커지다 보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오고 있고 노동당에서도 이런 민심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파 정책을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협 또 그런 것이 직면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부터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진보 정당들까지도 이른바 좀 우양우 정책, 우파 정책을 펴는 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나도 뭐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른바 진보 좌파 정당들이 우파 정책을 취하는 거 이게 하나의 좀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제로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이제 뒤따르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까 정당의 정체성 이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유럽에서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럽 대부분 국가가 복지 정책은 대폭 삭감하고 이제 군비 증강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죠? 그전에는 군비를 대폭 줄이면서 복지로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를 줄이면서 군비를 증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조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중도 보수 쪽이나 아니면 중도 좌파 그런 정당들을 넘어서서
극우 정당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나 독일, 영국 3국 모두에서 최근 있었던 총선에 각국 우파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크게 약진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들 정당들이 굉장히 소수 정파였는데 네. 이제는 이제 원내 2당으로 올라서는 등 정말 수권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 커지고 그리고 군비 경쟁이 계속 촉발이 되다 보면은 극우 정당이 정말 집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특히나 유럽은 극우 정당이 집권을 했었던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이제 지나친 전쟁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책임져라.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돌아서면서 방위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말 일단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이런 형식이지만 또 유럽 국가들 간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런 역사도 있으니까 사실을 알 수 없는 세계가 좀 이 불확실성의 군비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국 노동당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